안녕하세요. 전자재료 물성 실험 및 설계, 최적의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프로젝트 4조 김민성, 성현중, 신정서, 한지성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제안 발표 아이디어 및 피드백,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수정사항, 최종 회로도 및 알고리즘 예시,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제안 발표 아이디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 발표 때는 자연 치유와 건망, 치료 상태를 구분하고 환자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기반 회로 설계였습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기반으로 자연 치유, 관망, 치료 상태를 구분하고 환자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의 설계가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의 변수와 질병 가중치를 도입해 시간 경과에 따른 질병 악화 및 회복 효과를 반영하였었습니다. 또한 HP 극각과 LED 표시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초기 단일약 선택 구조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먼저 가중치가 5일 단위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5일 단위의 가중치 증가는 처음 1에서 4일 차의 구간에 질병 진행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좀 비는 시간대를 만들게 되었었고, 또한 5일마다 증가하는 비선형적인 가중치는 현실점을 많이 낮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냥 확정적으로 이제 맞는 약을 줘서 구조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을 연속적으로 먹이는 게 의미 없이 첫날에 그냥 맞는 약을 먹여서 회복하는 구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약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서 사실상 저 전제 자체가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치료 선택 과정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기반화돼 동적 재선택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악성 가중치 및 경과일을 삭제한 다음 전체적인 가중치를 선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병의 진행과 이제 병의 초기 구간의 비는 시간대를 개선하기 위해 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초기약 선택 후 상태 변화에 따라 재선택하는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약을 먹는 오복용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약 오복용의 경우 계산하고 비교 후 임계점 도달 날짜와 함께 최적의 약 LED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 과정 때 겪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뮬레이션과 달리 소자의 전압강으로 인한 문제가 먼저 발생했었는데, 너무 많은 와이어 및 게이트의 개수로 인해 게이트를 거친 클락이 동작하지 않아 회로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각 VCC가 연결되는 부분을 원래는 하나를 돌렸었는데 파워셀 플레이어의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좀 나눠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추가적으로 너무 길어지는 크리티컬 패스의 중간 부분마다 버퍼를 두어 클락 신호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동기 회로의 스케줄링 문제로 글리치가 발생해 결과값에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74LS90 카운터는 비동기화 카운터로 기본적으로 클락이 들어갔을 때 작동하는 카운터와 다르게 비동기 방식으로 회로가 카운팅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하던 레지스터와 이제 조합 게이트들이 이 카운터의 신호와 비동기적으로 맞물려서 카운터가 한 번 돌아가야 될 게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출력과 다른 출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레지스터와 카운터에 들어가는 클락이 비동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이므로 카운터를 비동기 카운터 74LS90에서 동기식 카운터인 74LS163으로 바꾸어서 글리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저희는 카운터를 통해서 회로 내부 시뮬레이션 중인 감기일 때 자연치유이면 얼마가 걸리는지, 감기일 때 감기약을 먹으면 얼마가 걸리는지 등등 이제 나머지 경우 총 6가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때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갈 때 감산치를 조정시켜줘야 되고 레지스터 등의 여러 가지를 비우고 새로 이제 초기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러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 패스입니다. 저희는 일단 체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체력 연산부, 그 다음 처음에 저희가 스타트를 신호를 넣어주고
이제 클락이 작동해야 되므로 시뮬레이션 시작 조건부, 그리고 스테이트별로 이제 가감산치가 다른 걸 사용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별 가감산치부를 먹스를 통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초기 체력 설정부의 경우는 초기 체력의 차이가 코로나는 백신의 접종 유무로, 감기는 초기 체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는 하드코딩, 그 다음에 코로나는 먹스를 통한 하드코딩을 통해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최종 회로도 데이터 패스 2번입니다. 데이터 패스 2번의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고 난 뒤에 그 시뮬레이션이 도는 카운트되는 날짜를 계산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각 임계점을 저장할 6개의 레지스터를 준비했고, 또한 임계점이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조건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계점 도달을 확인할 조건부가 존재합니다. 이후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투약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약 결정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시작은 초기값 입력입니다. 먼저 저희가 나이대, 백신 접종 등의 초기값을 입력하게 되면 어린이, 노인, 성인 셋 중 하나의 나이대를 결정하게 되고 각 집단군의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설정한 초기값에 따라서 각 가중치가 세팅되게 됩니다. 초기값 설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HP는 모두 80으로 동일하고 자연치유력을 통해서 나이대별의 집단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감기, 코로나, 그 다음 백신 접종한 코로나의 경우도 각각의 초기 피해가 다르고 지속 피해의 차이, 그 다음 맞는 약과 틀린 약을 먹었을 때 이제 가중치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기값이 세팅된 뒤에는 내부 체력 시뮬레이터로 들어갑니다. 아까 세팅된 초기값을 기반으로 집단군의 경우에서 저희가 시뮬레이터의 부분은 코로나와 감기를 확정낼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의 경우의 체력과 집단군의 감기 체력 두 개를 모두 세팅하고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총 6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경우 이제 6가지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마다의 임계값을 시뮬레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마다 임계점을 저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체력의 경우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고 그 가중치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클락을 돌리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체력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 도달한 임계점의 날짜를 먼저 이제 내보내고, 이 경우에서 한 상태를 끝난 다음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총 6번을 반복하고 이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에는 내부 시뮬레이션은 종료되게 됩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임계점을 비교하고 결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치유 상황에서의 이제 감기를 자연치유하면 며칠이 걸리냐, 코로나를 자연치유하면 임계치까지 며칠이 걸리냐 등등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 이런 임계치 대조 후 치료 공고 및 재방문 날짜를 제공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치료의 예시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체력은 감기의 경우에는 48, 코로나의 경우는 56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시뮬레이터는 이 두 가지 초기 체력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감기의 경우는 임계점까지 자연치유로는 14일, 코로나약으로는 4일, 감기약으로는 완치 6일이 걸립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자연치유로 임계점에 5일, 감기약으로 3일, 그 다음 코로나약으로 완치에 10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자연치유, 감기약, 코로나약 이 세 가지 경우가 감기와 코로나 두 가지에 모두 효과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계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임계점 비교에서 먼저 둘 중 하나가 치료 가능한 감기약과 코로나약을 우선적으로 고르게 되고, 이 부분에서 감기약의 경우에는 빠르면 3일이면 임계점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약의 경우는 임계점을 4일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빨리 이제 재방문 날짜를 잡을 수 있고 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감기약을 저희 치료의 플랜으로 내놓고 재방문에 3일이 걸린다는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ASMD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은 성인의 경우입니다. 감기약의 경우 임계점까지 4일, 코로나약의 경우 임계점까지 3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복약 지도를 코로나약을 먹으라고 지도한 다음 3일 뒤 재방문하라고 그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백신을 안 맞은 성인의 경우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성인의 경우
감기약과 코로나약의 두 개의 임기치가 둘 다 4일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완치의 경우가 좀 더 빠른 경우일 수가 있는 감기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이후 4일 뒤에 재방문하라는 신호까지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백신 노인의 경우도 이제 앞선 백신 안 맞은 성인과 동일하게 감기약과 코로나약의 임기점이 동일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약을 복용할 시 더 빨리 낫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약 복용을 지도한 다음 4일 뒤 재방문하라고 권유합니다. 나머지 백신 안 맞은 노인과 어린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